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포스터에 잘 있었지만, 우리 존 한은, 오늘 특별한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KSA 멤버도 아니시고, 카우파, 재미 한인 교수협의회 회원이시고, 거기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영배 박사 통해서 제가 거의 컨택트가 된 거는 1년쯤 됐죠. 6개월은 훨씬 넘은 것 같고, 예. 이제 우리 스피커 해주십사 했더니 그냥 선뜻 승낙을 하셔가지고, 이 좋은 토픽 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IT 매니저가 이제 연락했는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Hello, Katie. We are connected. Okay. We just started.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네. Alright. Sorry.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토픽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강연을 해 주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 KS의 시니어 포럼의 스피커들은 대부분 다가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이 그런 토픽 가지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문과 쪽에 계신 분이 이런 인문학 쪽 강의 이제 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유니크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우리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줌 인터넷 커넥션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렇는지 잠깐 어텐던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을 하면은 더 연결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전한 교수께서 시작을 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스크린, 인비테이션 감사합니다. 예, 스크린 쉐어를 하시고, 예. 예, 예. 예, 보이십니까? 예, 예, 봅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 아니고, 아, 본인의 맞습니다. 예.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천천히 테이크 타임 하세요. 예. 예.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존하는 어, 영문학으로 석사, 박사를 미국서 하신 분이고 또 거기다가 문학만 하는 게 아니고 영문학만 하는 게 아니고 시까지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3천 편 이상 시를 쓰신 시인이기도 하시고 아주 재주가 다양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피커로 모시게 된 것이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엑스퍼티스하고 컴피텐스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백인 문학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근데 한 30년 전부터 제가 그 에이션 아메리칸 리터처에 관심을 갖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논문도 좀 쓰고 레퍼런스 엔트리도 쓰고 지금 또 에스닉 리터처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원래 백인 문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20세기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그 사이에 그 미국 소설을 제가 주로 어, 전공으로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95년에 제가 박사과정을 하는데 저희 그 영문과 교수님 중에 인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 포스트 콜로니얼 리터처를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저희가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리터처 챕터를 쓸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중국집에도 가끔씩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저 코리안 아메리칸 리터처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리차드 김은국 씨. 예, 어, 순교자. 김은국 씨를 제가 한국의 출판사에서 일할 때 저희 출판사에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 그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몇 달 연구해가지고 제가 챕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거기 이제 그 책에 어,
출판이 됐거든요. 1996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회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뭐 출판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엑스퍼티스는 없어요. 그게 뭐 bird's eye view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프래그멘터리 그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번에 인비테이션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제가 지금 제 동료하고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나블스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하면서 제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Ten Stories of Courage and Identity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 논문을 쓸 때 제목을 아주 멋있게 하는 것이 expect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courage and identity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한국계 미국 소설들은 stories of cowardice, fear, belonging nowhere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제가 왜 그 백인 문학을 하고 이런 문학을 안 했는가? 엑스퍼티스로 제가 1995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문학 읽으면 굉장히 디프레싱해요. 맨날 그 레이셜 프레judice, 뭐 어시밀레이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디프레싱 해가지고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 한 10분 정도 제가 그 인트로덕터리 리마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0개 소설을 간단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 나블스라는 게 뭔가 문학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봐가지고 그래서 포어트리, 시, 픽션, 그 다음에 난픽션, 드라마. 그런데 그 픽션은 이제 그 길이로 봐가지고 나블하고 40,000 words 이상 된 게 이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숏 나블이 있고, 그 다음에 숏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숏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이라는 건 4만 자 이상 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길이로 따져서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또 장르로 따지면 장르로 보면 소설에도 수십 가지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머더 미스터리라든지 어, 또는 뭐 역사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예,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코리안 아메리칸 나블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음, 미국에 있는 한국의 이민들의 삶 이거를 다루는 소설. 또 어, 미국에 있는 한국계 작가들이 쓴 한국에 관한 소설들 그런 소설이 좀 있어요. 예. 그 예를 들어 김은국, 리차드 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살면서도 미국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썼어요. 그 양반은 그냥 그저 한국 전쟁, 일제 시대 생활 이런 것만 쓴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미국 살면서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것도 한국의 미국 소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오케이. 다음에 The Experiences of Korean Expatriates in and outside the United States. 예를 들어서 이제 민진 리 파친코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세팅이에요. 미국은 뭐 거의 얘기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영어를 한국 사람도 잘하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이 영어로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리네 리 같은 사람이 쓴 이런 소설은 한국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 소설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그동안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단편 소설 모음집들이 몇 개 나왔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 팍이라는 분인데 유니버시티 하와이 교수인데 아마 지금은 정년퇴직했을 거예요. 그분이 쓴 길트 페이먼트 1983년도에 나온 이거는 이제 쇼트 스토리 컬렉션이거든요. 예, 이런 건 소설이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1937년에 강용hul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강용hl. 이분이 쓴 그 East Goes West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동양 선비가
서양에 가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분이 쓴 그 소설이 제일 처음 소설이고 그 다음에 리차드 킴의 더 마터드 순교자 이게 1964년에 나왔어요. 이 소설 이 두 분이 선구자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 그리고 2세들이 쓴 작품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김난영, 이창래, 리오나드 창, 수산 초이, 패디 김, 유지니아 킴, 정윤, 민진 리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한 2000년대부터 제가 이 한국의 그 미국 문학과 연구를 꾸준하게 안 했는데 요즘 이번에 연구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지난 한 25년 동안에. 예. 그리고 한국계 작가들은 굉장히 그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그 작가들하고는 달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교육을 하여튼 그 아주 그냥 아이비리그라든지 그런 정도 가지고 교육을 다 받아요. 사실 문의 창작은 그런 공부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컬처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아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거의 모든 이 한국계 미국 그 작가들이 다 교수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대학에서. 예. 그게 좀 다릅니다, 이게. 예. 이제 제가 베스트셀러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봤는데, 민진 리의 파친코가 제일 그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렇지. 예. 얼마나 어, 팔렸습니까? 예. 윌리엄 그래서 카피스. 이게 뭐 하여간 뭐 모든 원 밀리언 카피가 이제 팔렸다고 그래요. 예. 아이씨. 예. 400, 479페이지인가 돼요. 굉장히 그 길어요. 그렇죠. 책이. 예. 예. 민질리의 그 Free Food for Millionaires. 이것도 잘 팔렸고. 그다음에 창래 리 작품이 두 개. The Surrender. 이거 코리안 워에 관한 걸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Native Speaker. 그다음에 영일 강의 East Goes West. 이게 최초의 한국의 소설. 이 다섯 개가 이제 제일 잘 팔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스트셀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팔렸다고 해서 그 작품이 아주 좋다, 뭐 우수작이다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대부분이 학자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픈 킹이라든지 제임스 페러슨이라든지 이런 작가들 있잖아요. 이런 작가들은 뭐 밀리언스 오브 카피스를 파는데 이런 사람들이 작품이 무슨 문학성이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문학성을 이제 주로 보고 이제 책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그 랭킹을 뽑아봤는데 이게 평자들이라든가 학자들에 의해서 높게 평가된 그런 작품들을 뽑아봤는데 제일 지금 우수한 게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아이씨. 예. 그리고 파친코, 그다음에 창래 리의 제스처 라이프, 그다음에 영일 강의 이스트 고스 웨스트, 창래 리의 더 서렌더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 소설가 중에 가장 어, 파퓰러하고 가장 문학성이 좋은 작가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세 사람을 꼽겠는데 장래 리하고 민진 리하고 그다음에 영일 강. 그 세 사람을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 저 뭡니까? 영문학에서 문학성이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문학성이라는 거는 예를 없다.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파퓰러 소설들 있잖아요. 예. 뭐 머더 미스터리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은 보면은 딱 그 템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어 성격 묘사를 하는데 캐릭터리제이션을 하는데 아주 그 아주 그 심플해요. 이 인간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스토리.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인간이 아주 선하기만 하고 아주 악하게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simplified characterization 그런 것이 없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죠. 아이씨.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파퓰러한 작품들을 보면 이 첫 챕터를 읽으면은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날지 뭐 대충 감이 잡혀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템플릿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책이 잘 팔리를 아는 거예요. 아, 그 인간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다단하거든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캐릭터리제이션, 그런 작품들을 높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설을 쓸 때 그 플롯이잖아요. 플롯, 스토리 라인.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줄거리. 줄거리와 캐릭터리제이션, 인물 묘사, 그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물 묘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얘기고, 그 사람을 묘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묘사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아이디얼라이즈드 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나쁜 놈으로 묘사한다든지 전혀 그냥 그 구제불능으로 이렇게 묘사한다든지 그게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저 파퓰러 저 작품들 제가 서평할 때 저는 첫 챕터하고 마지막 챕터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그 한 50%는 그 감이 잡혀요. 이게 어떤 줄거리일지. 예.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영일 강하고 리차드 킴이 이제 1세대고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 이제 그 우수한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는 뭐 굉장히 그 르네상스를 맡고 있다고 봐도 되겠고, 지난 한 25년 동안 정말 많은 작가가 나왔고, 아주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1세대 작가들은 그냥 한국의 얘기, 여기 와서 무슨 인종차별 받은 얘기, 딱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작품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요즘 나온 젊은 작가들은 꼭 그 한국이라든가 한국의 아메리카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써요. 그러니까 요즘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예를 들어 영 어덜트 소설 이런 거를 보면 모든 그 리더들이 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메인스트림 리더십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 경향입니다. 예. 그다음에 dominant themes 어떤 주제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ethnic minority 리터처니까 racial stereotyping이라든지 gender bias 그런 것이 많고 그다음에 language barriers 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 뭐 박사학위가 있건 뭐 공부를 안 했건 이 language barrier가 항상 있잖아요. 예. 그래서 language is power입니다. 미국에서는 knowledge is power도 되지만 language is power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이게 아주 불편하고 또 부모로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권위가 없어져요. 에?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로 하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리스펙트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부모가 영어를 못하면 자식들이 짜증을 내요. 또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 얘들이 좀 짜증을 내고 좀 인베레스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좀 주눅이 들죠 이렇게. 그다음에 generational and bicultural conflict. 여기 오면 이제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컨플릭트가 있고 1세대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 이 2세대들은 그 부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또 밖에 나가면은 또 자기들은 또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 생활이 힘듭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누가 이민 왔다. 독일에서 이민 왔다 그러면은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왔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얼굴색이 노랗기 때문에 여기서 50년을 살아도 이게 foreigner, perpetual foreigner라는 그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주죠. 여기 살면. 예. 물론 이제 학교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여기서야 뭐 내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좀 스테레오타이핑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코노믹 스트러글. 이게 한국 그 이민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 노스텔지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ominant tones, 특히 이제 20세기에 나온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우울합니다, 이게. 이게 박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박지가 않고, 절망감이라든지, 또 피곤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작가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좀 노스텔지아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 리차드 킴은 한국에 관한 소설을 썼고, 그 시대, 그때에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익. 잘 안 알려지는데, 용익 킴. 그분은 한국에 관한 소설들을 많이 썼어요. 소설과 단편들을 많이 써가지고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잘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출판해주고 그랬어요. 어, 이 미국계 한국 작가들이 가진 장점이 뭐냐? 물론 소설을 잘 써요. 잘 쓰는데 또 하나의 어드밴티지는 뭐냐?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는 수가 있어요. 예. 예. 제가 최근에 졸업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제 조교도 하고 여기서 백인 아이인데 한 3년 돼서 졸업한 지 3년 됐는데 요번에 소설을 처음 냈어요. 근데 그저께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설 내기가 쉽지 않대요. 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이 있다. 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브라이트해요.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글을 잘 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온 작품들은 상당히 라이트 하리드 된 가벼운 그런 분위기의 소설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보다 더 글로벌라이즈드 된 그런 주제로 쓰게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미국에서의 한국인들이 당하는 무슨 뭐 인종차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좀 글로벌라이즈드 된 그런 소설들. 또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요새 한국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들도 상당히 좀 컨피던스가 생겼어요. 예, 컨피던스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컨피던스를 보이는 그런 작품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오는 정말 꿈의 나라를 찾아서 오는 그런 이민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요즘 뭐 일본처럼 미국 이민 온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면 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소설도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리스티컬리 이렇게 소설이라는 거는 이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체가 있어요. 문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선형 서사, 다중시점, 사변적, 마법적, 리얼리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마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 다뤘던 거예요. 다 익스페리멘트 했던 것들인데 이제 지금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법을 섞어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이중 문화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신선하고 독창적인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 출판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항상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예. 새로운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른 거. 저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사는데 저희 카디널스 야구팀이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저희 아주 좋은 스테디움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은 스테디움을 있는데 그렇게 새로 짓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뭔가 새로운 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뭘 고치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는 출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계 작가들은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일 강의 이스트 고스 웨스트, 이게 한국 이게 번역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펭귄에서 이게 리프트를 한 거예요. 리프린트. 그러니까 리프린트된 작품들은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품들은 대학에서 강의 교재로 쓴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리프린트된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작품들은 참 요즘에도 리더들이 많이 찾는다. 어, 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에이션 아메리칸 문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 작가 그 소설을 그 단편 같은 거 많이 냈어요. 수이신파라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어, 에이션 아메리칸 문학의 대부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북한에서 태어난 분인데 1903년에 태어나가지고 21년에 미국에 왔는데, 유학생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그런 그 지식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꿈을 안고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자서전적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청파한입니다. 청파한. 20년대 그 미국에 와가지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일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도 겪고 취업 제한도 받고 인종차별도 받고 또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백인 여성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게 안 먹히고 또 고향에 대한 향수도 갖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그 환상이 조금씩 깨져요. 그런데 그런데 주인공이 그러면 내가 한국에 돌아갈 거야.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 아닙니까? 한국에 돌아갈 거냐? 결국은 미국에 남아요. 뭐 한국에 나가봤자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남아서 그래서 미국이 비교적 한국보다 좋다. 그래서 여기 남는 거예요. 여기 좋은 걸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그 남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닐까. 뭐 미국에서 몇 년 살다 보면 미국 문화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그 이민들의 사회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면 그 작가의 그 성격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일강 이 사람은 굉장히 휴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요. 미국 그 집에. 근데 이제 그 미국 여주인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줘요. 그게 뭐냐? 너 나를 보면 항상 매담이라고 해라. 매담.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하니까 yes, madam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이가 이렇게 열몇 살 된 보이가 Hey, give me some more water, Charlie, before you go. 찰리라는 거는 굉장히 디로게토리한 그런 텀이거든요. 이렇게 찰리라는 건 아주 그 아시안들을 무시한 그런 저 이름인데 야, 너 물 좀 갖다 줘. 뭐 그러니까 그 보이한테 yes, madam 했다는 예? 우습잖아요, 그게. 무조건 얘 대답할 때는 매담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있던 일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캐나다 학생인데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Yellow dog we have to live with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옐로우 페릴이라는 게 옐로우 페릴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한 100년 전에 에이션들이 자꾸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옐로우 페릴이라는 말이 생겨났던 거예요. 어? 황인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문명적으로 위험에 빠뜨린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킴. 그 영일 캉은 굉장히 휴머가 있던 사람이고, 그런데 리차드 킴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제가 이제 출판사에 일할 때 이분을 몇 번 봤는데 상당히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디퍼런셜도 있는 분처럼 보이고
근데 그분의 작품들 보면 그 이렇게 좀 즐거운 게 없어요. 항상 그 무거워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북한 출신이고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교를 합니다. 장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장교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 20세기에 미국에 온 사람들은 두 가지 그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군인들, 군인들을 잘 알아가지고 미국 온 경우가 있었고 또 선교사들을 잘 알아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다음에 이 소설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한국 전쟁에 관한 뭐 전쟁 자체에 관한 것보다는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다룬 겁니다. 근데 어, 이 주인공이 이대윌 캡틴 리라는 사람인데 그 정보장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1950년 11월 달에 이제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잖아요. 밀고 들어가가지고 평양을 함락을 했는데 거기에 12명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공산군들한테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 그 순교자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2분은 순교를 당하고 두 분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저 정보 장교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 죽은 12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냥 영웅처럼 죽은 게 아니다. 서로 배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다. 그러나 어, 교회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순교당했다 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또 한 사람은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이제 어, 이 캡틴 리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어, 그 어떻게 된 건지 그 진실은 묻어버리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작품은 그 순교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인간의 심리라는 게 뭐냐 예. 그런 거를 다루는 작품이죠. 제가 이거를 이 핸드아웃을요 강 박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요. 그러면 강 박사님께서 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보내주시면 뭐 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김란영의 클레이 월스 토다 이게 저 한국 그 번역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제는 김란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란영이 이게 퍼스트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에 가면 란영 킴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 가면 김란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란영 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토담인데, 이분은 이 소설 한 편 쓰고 돌아가셨어요. 60세인가만 돌아가셨는데, 유방암으로.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2세입니다. LA의 그 코리아타운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이 소설 쓰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그 초기 한국의 미국 여성 작가로서 이민자 가족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쓴 분이에요. 그래서 영일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를 썼잖아요. 그런데 란영 킴은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예. 어, 그런 데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은 해수라는 분인데 여자인데 이분이 그 여자인데 양반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 쌍놈인 전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전. 근데 이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느냐? 거기에 한국에 있던 그 미국 선교사가 이게 양반 쌍놈 이런 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결혼해라 그냥.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혜수는 자기 남편을 이게 존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예. 존경을 못 하고 남자가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험한 일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이게 소설에 보면
해수가 이제 그 미국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정부 역할을 하는데 화장실 변기를 닦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변기 닦는 게 되냐, 이게. 어? 하여튼 뭐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이 사이에서 이제 딸이 태어나고 페이라는 딸이 태어나고 이제 또 페이는 부모님들하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컨플릭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또 40년대 이때 LA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국계 미국 소설, 한국계 미국 문학 또는 에스닉 리터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소셜라지컬한 밸류가 있습니다. 소셜리가 다큐멘트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읽으면은 그 사회적인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이제 엑서프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미세스 랜돌프가 이제 그 주인인데 여기서 이제 해수는 영어를 잘 몰라 이때 당시에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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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년. 이게, 혼자서 쌍년이라 하는 거예요. 미세스 랜돌프한테 쌍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broken English, no job, no toilet, not me, I go ho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스 랜돌도 화가 나지고 why you insolent yellow? 이 황인종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어? 예. 그래서 좀 웃기는 데도 많아요. 예. 그다음에 창레 리의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는데 1995년 이 사람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쯤에 그 루이빌 켄터키에서 그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이분은 1.5세입니다. 1965년에 태어나가지고 3살 때 왔어요. 예. 저희 큰딸도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3살 때 왔거든요. 1988년에.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이게. 근데, 주인공은 헨리 파크. 이 사람은 이제 산업 스파입니다. 산업 스파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그 수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백인,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요. 릴라라고. 음,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을 그 수사하게 되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존 쾅이라는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야망도 있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그 수사하면서 자기가 갈등을 많이 겪어요. 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영어도 잘하고 네이티브 스피커지만 자기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가끔씩 그 흥미로운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헨리가 어렸을 때 그 헨리 아버지가 그 청과상을 해요. 그로소이 스토어를 하는데 청과상을 하는데 이 저 청과상 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헨리 아버지가. 그 헨리 엄마가 헨리한테 너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아빠한테. 아빠는 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어? 너 아빠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니? He graduated from the best college in Korea, the very top, and he doesn't need to talk about selling fruits and vegetables. It's below him. He only does it for you, 병호, 헨리. He does everything for you. Now go and keep him company.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을 나왔던 것 같아, 이 헨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그 헨리 어머니는 그 남편을 굉장히 그 리스펙트하는 그런 분이고, 예를 들어서 해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남편을 아주 무시하잖아요. 그 무식하고 그냥 쌍놈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her manner unnerved me. He never laughed. She spoke only when it mattered, when a thing needed to be done or requested acknowledged. Otherwise, the sole sounds I heard from her were sucking noises she would make through the space between her teeth after meals and in the mornings.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헨리가 어렸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 습성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적어놔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큰 아이들은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칸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좀 디스커스팅하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그 음식이 이빨에 끼면 이걸 갖다 이게 프라펄리 이렇게 리무브 하지 않고 뭐 이게 뭐 빨아가지고 뭐 먹는다 이런 거 해가지고 디스커스팅하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 습관들에 대해서 그 이렇게 크리티사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미국 소설, 미국계 한국계 미국 소설에. 그런데 저도 여기서 40년 가까이 사는데 이 이세 애들이 미국 사람들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밥 먹으면서 코를 많이 풀어, 코를. 블로잉 노스를 많이 해요. 정말 그 디스커싱 하거든,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하는 작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하는 건 다 좋고 한국계 뭐 1세들이 하는 거는 아주 디스커스팅하고 예. 그다음에 리오나르도 창의 The Fruit and Food. 이거는 뉴욕의 뉴욕을 배경 저는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저는 중부 촌놈이 중부 촌놈 미시시피 강변의 촌놈입니다. 근데 거기 그 이너시티가 배경입니다. 이너시티. 그 얼반 나블이 얼반 나블. 그탐 파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그 아주 그 론리하고 디프레스드 된 젊은 그 한국계 미국 그 사람인데 여기 리 씨가 그 운영하는 그 청과 가게 점원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리 씨의 딸 아직 그 티네이저밖에 안 된 그 딸하고 연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씨 부부는 일을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딸이 공부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씨 딸은 또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해서 별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뭐 삶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뭐 희망 같은 것도 없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거 보면은 이 한국계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공부 잘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흑인들하고 이제 그 싸움이 생겨가지고 이 가게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 그 절망감을 회복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디프레싱한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Distraught, awful, miserable, tired, sad, ashamed, meaningless, unclear, and pain.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이 소설이 1996년에 나왔으니까 아마 LA 라이어트 몇 년 후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예, LA에서도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그랬지요? 강 그렇죠. 박사님?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흑인들이 한국 가게에 들어가서 많이 예, 예, 예. 하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뉴욕이라든지 LA에서도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여기에 쓴 것 같아요. 어. 네, 수산 초이스 더 포린 스튜던트. 1998년에 나온 건데 저는 그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에 관한 소설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어, 네, 이분은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그 주유시예요. 그래서, 사우스 베드 인디애나에서 태어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창안인데, 미국에 오자마자 그냥 자기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바꿔버려요. 창에서 척으로. 이거 미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름도 바꿔버리고 막 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미국 문화를 그냥 아이돌라이즈 해가지고 자기들이 미국 이름들을 막 어답트하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자기들 편하게 이름을 막 바꿔버려요, 그냥.
그래서 창을 갖다 척으로 봐요. 척. 그래서 그래서 25살인데 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그 전쟁에서 좀 자기가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고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상태에서 미국에 유학을 와요. 그래서 유학한 데가 어디냐면은 그 서던 테네시에 The University of South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아 좀 이후에 그게 이제 소환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 University of South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가 이게 13,000 에이커 캠퍼스입니다. 와. 13,000. 그런데 제가 저 조지아 갔다 오다 그 사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들리지는 못하고. 근데 그 조지아 노스 웨스턴 조지아 가면은 베리 칼리지가 있어요. 베리 칼리지. BER 칼. 베리 칼리지는 27,000 acres예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캠퍼스가. 남부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캠퍼스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어.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세라가 아니고 이게 저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28살이에요. 근데 캐서린도 과거가 있어요. 28살인데 캐서린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아빠 그러니까 교수, 자기 아빠가 교수인데 그 아빠의 동료 교수하고 연애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빠의 동료 교수가 얘를 좀 유혹을 한 거지요.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거가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 둘이서 이렇게 이제 친해지게 돼요. 서로 과거가 있으니까 서로 친해지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코트를 뽑아봤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Have you fed him, Chuck? Mrs. Reston asked. I tried, said Mrs. Reston. I guess our traditional Southern breakfasts are too austere, even for a Buddhist. What did you give him? After Chang and Catherine had left Mrs. Reston and were driving away, he said, after several forces, I'm not a Buddhist.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는 무조건 부디스트다. 이러한 프리점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don't know what to make of you. Yes, sorry. Don't apologize. Your English is much better than I thought. It's much better than you led me to believe the first time we met. He didn't think he had led her to believe this at all. I read, write fine. Speaking, it takes slower. You mean it takes longer or that you are slow? Yes, I'm sorry. I wish you wouldn't apologize. Please don't.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주눅이 들어서 얘가 척이라는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게 영어 표현이 좀 서툴러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it takes slower.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you mean it takes longer or that you are slow.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캐서린이. 그러니까 yes, I'm sorry. apologiz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캐서린이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븐 페리 김의 A Cat Called Reliable. 이게 이 책은 얇은 소설인데 굉장히 책이 좋아요. 아주 아주 좋은 책이고 잘 쓰여진 책인데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어, 안주조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걸인데 버지니아로 이제 이사를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불행해요. 어, 그래서 부부 싸움이 많고 부부간에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주는 아빠하고 살게 돼요. 아빠는 용접공이에요. 용접공해 가지고 항상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아주 참 이제 그 백인 남자하고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연애를 해요. 연애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글 쓰는 그 재주가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글을 씀으로써 이렇게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을 극복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소설에 보면은 부모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 뭐 부부들을 많이 봤지만 어떤 부부들은 정말 그 러빙하고 어펙셔니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싸움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근데 안주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꾸 싸워요. 근데 싸우는 게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막 그 이제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엄마는 나 죽여라 뭐 나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이제 때리니까 엄마가 이렇게 저 뭘 들어가 이 뭐야 셋 뭐야 그 아이언 하는 거 있죠. 그걸 들어가지고 아빠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니까 또 아빠는 또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피하고 정말 그 디스펑션한 그런 패밀리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사회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기 생활이. 자,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빠는 이제 딸하고 같이 사는데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딸한테. As he brushed past me to enter his room, he told me to set my mind straight because in this country, without a mind set straight, I would never be able to win first place. 한국 부모들은 정말 얘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해도 좋은 학교 가라. 어? 머릿속에 든 거는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얘가 공부를 잘 안 해요. 집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룰라's only 25 years old. 자, 이제 이 안주의 아빠가 이제 혼자 살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하고 와이프가 도망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살게 되냐면은 그 룰라라는 여자하고 사귀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리랑 마켓 아리랑 마켓에서 점원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룰라가 이제 집에 들어가 사는데 이제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 디스커스팅한 면을 보이죠. 이렇게 껌을 씹는데 그냥 입을 안 다물고 껌을 씹는 거예요. 예. 또 이 룰라가 이 안주한테 야, 너 쌍꺼풀 수술해라. Hold for and if my father is willing to pay, hold for surgically formed on my eyelids. 지금 한국 여자들 그 이렇게 눈에 쌍꺼풀 한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왜 그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잘못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제가 딸이 둘인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뭐 30대, 40대인데. 너희들은 절대 그 머리 좀 물들이지 말고 쌍꺼풀 쓰지 말고 그 자연스럽게 살아라. 컨피던스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자, that's why I take short way. 이게 이제 안주 아빠의 그 conversation입니다. That's why I take short way. 이게 아빠가 하는데 shortcut, Dad. It's called shortcut. Anyway, this isn't a shortcut. 그러니까 아빠가 영어를 좀 틀리게 하면 이거를 좀 딸이 그냥 그 봐주면 되는데, 그저 틀렸어. short way가 shortcut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 아빠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빠들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든 간에. 그다음에 에리스의 그 유지니아 킴스 더 캘리그래퍼스 도터. 이분은 그 52년에 화이트 플레인스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상당히 늦게 데뷔를 했어요. 요즘에 그 나온 한국의 미술 소설은 20대 후반, 30대 초 이렇게 막 그 베스트셀러를 내거든요. 이분은 조금 늦게 소설을 냈는데 상당히 그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한국의 배경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나진한 그 양반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여자는 그래서 이제 The Calligrapher 서예가의 딸로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되고 서울에 그다음에 이제 어 기독교인이 남편을 만나게 돼 가지고 남편이
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그 신학교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에 산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쟁 얘기도 나오고, 켈빈 조라는 사람이 그 남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자기 남편이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1950년대 일인데 이게 이제 그 공공시설에 보면은 whites and colored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화장실도 백인 쓰는 화장실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황인종은 어떠냐 그러면은 황인종은 어디 가야 되냐? 그러니까 켈빈은 그냥 지레 짐작으로 나는 백인이 아니니까 칼라드 쓰는데 가야 되겠다 하니까 백인 친구들이 야 그거 아니야 너는 흑인 아니잖아 너는 확인 거 백인 거 써.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읽을 필요는 없고 그 해방이 있고 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혼란한 그런 한국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정윤의 쉘터 2016년에 나온 거고 부산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파고 노르스다코타에서 컸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71년에 태어났나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데 봐도 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경조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한국계 미국 교수예요. 교수인데 어, 백인 와이프 질리안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뭐 이렇게 돈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 경조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교수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박사를 따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교수를 하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조가 사는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 사는데 강도를 당해가지고 완전 빨가벗고 그냥 이 경조원의 집으로 오게 돼가지고 같이 살게 돼요. 살게 되는데 그 경조의 아버지가 그 와이프를 이렇게 좀 두드려 패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그 아주 글도 못 읽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나 와이프가 정말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디 데리고 다니까 창피스럽고 어디 가면 실수하고 이렇게 공공적인 자리에 가면은 막 패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경초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초에 와이프도 이제 집을 나가게 돼요. 애 데리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경초도 이제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 카운셀링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화해를 해가게 돼요. 어. 근데 저는 이제 교수로서 이거를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그런 면이 부족하다 이 소설이. 이 소설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판타지 소설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지만 원래 소설이 태어날 때는 사실적인 리얼리스틱한 그런 거를 그리기 위해서 소설은 장르가 태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재산 관리를 이렇게 푸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벌어도 많이 못 벌어도 돈 관리를 이렇게 케어풀리 하지. 그냥 이게 뭐 함부로 돈을 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를 때린다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총으로 죽였으면 죽였지 뭐 와이프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이게 리얼리스트한 면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제 자체는 괜찮아요. 트루마가 있고 뭐 도메스틱 어뷰스가 있고 그런 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캐릭터리제이션 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경의 엄마가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맞았다는 거를 이렇게 소문이 날까 봐서 숨겨요. 그래서 맞고 나서도 your father hurt me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your father is hurt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이게. 예.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경하고 줄리안이 월막 가가지고 $90 쓰는 것도 이렇게 아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민진리의 파친코. 민진이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미국에 7살 때 왔는데 이게 싸가죠. 아주 그 서사적인 소설입니다. 물론 아,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뭐 영국에서 나온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나온 소설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짧아요. 500페이지도 안 되니까. 단키호테 스페인에서 나온 이런 것도 뭐 이것보다 훨씬 더 길죠. 어쨌든 간에 어, 1910년부터 해가지고 1989년까지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국 그 부산 쪽에 그쪽에 배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옮겨가지고 오사카, 요코하마 뭐 동경 이런 식으로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 이게 저 주인공은 순자입니다. 14살인데 자기 엄마가 이렇게 저 하숙을 해요. 하숙을 하는데 이렇게 바다 옆에 가지고 바다일 하는 사람들 하숙을 주로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수라는 사람이에요. 한수. 한수라는 사람은 이 제주 출생인데 오사카 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저 자식이 3명 있는데 여기서 그 피쉬 브로커를 해요 와가지고. 근데 한수가 굉장히 그 핸섬하게 생기고 옷도 그 서양 스타일로 입고 깨끗하고 젠틀하고 그래가지고 한수 이 사람은 자기 그 순자 엄마 나이급인데 37살인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순자한테 흑심을 품어가지고 같이 자게 돼요. 예. 예, 그 한수는 순자를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돈 있는 사람은 여자 뭐 몇 사람 데리고 살아도 괜찮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순자가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한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오사카에 와이프하고 자식 셋이 있다. 어, 그런데 너는 여기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라. 키우면 내가 다 서포트 해줄 테니까. 그 순자는 야,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삭이라는 사람하고 순자가 결혼하게 돼요. 이삭은 누구냐면은 목사님인데 평양에서 온 사람인데 미국 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하고 순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은 건강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일찍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을 구해주는 셈 치고 순자하고 자기 아들 노아라는 아들인데 그 노아를 데리고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40대 되기 전에 일본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순자가 이제 여러 가지 겪는 그 고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겪은 이제 그, 그, 이제 묘사한 그런 소설이죠. 근데 이제 모자수는 이삭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게 파친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모자수가 또 아들을 또 낳게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걔가 이제 파친코를 또 이어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순자는 그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순자가 73세가 돼요. 73대가 3세가 되고 자기 엄마 한국에서 데려온 자기 엄마가 죽게 되는데 자기 그 엄마가 하는 얘기 병상에서 하는 얘기가 여자의 삶은 참 고생이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고생 양진 이제 순자 엄마거든요. Said out loud, a woman's lot is to suffer. Yes, 고생. 경희는 이제 순자의 순자의 남편의 동생의 와이프예요. 예, 그래서 경희 nodded, repeating the word for suffering. All her life, Sunja had heard this sentiment from other women that they must suffer, suffer as a girl, suffer as a wife, suffer as a mother, die suffering. 고생, the word made her sick. What else was there besides this? 이게 참 여자의 삶이 고생이다. 순자도 고생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러나 순자는 이 한수를 잊지를 못하고 잊고 싶지만 잊지를 못해요. 한수는 나름대로 순자를 사랑을 했고 그래서 산수가 자꾸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깨고 나면 순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고 이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죽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 소설을 제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세컨더리 소스니까 이건 뭐 보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뭐 저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쉐어링은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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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좀 저 줌 인터넷이 디스커넥션 되는 바람에 시작을 좀 늦게 했는데 거의 한 시간 만에 마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우리 저 청중 오디언스들이 질문 있으면은 이제 질문들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아주 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읽은 소설은 파친코밖에 없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그 긴 책을 읽으셨는데 참, 뭐, 은퇴한 다음에 그 이세들이 쓴 책들을 최근에 뭐 파친코 2017년인가? 그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젊은 그 이세들 요즘에 뭐 여성 작가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 그 읽는데 바친코는 제가 이게 그 읽으면서 보면은 묘사를 그 글을 잘 썼다 그러는 게 그 상황에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나와요. 그 주인공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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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뭐 한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느끼고 사실은 뭐 끝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뭐 노력하는 어, 좀 나중에는 좀 뭐 자식이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예, 되는 결과도 나오지만 예, 예, 뭐 그런 거 그 보는데 그 제가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집중해서 많이 읽지를 못하고 예, 한 하루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읽고 덮어뒀다가 그 다음날 뭐 또 읽고 뭐 비행기 탈 때는 조금 더 비행기 안에서 좀 더 오래 있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 재밌는 소설이 필요하다 이런 게 예. 그걸 덮어두고 그 다음날 어떤 소설은 또 읽고 싶어져요. 아, 예. 근데 어떤 파친코는, 소설은 예? 파친코는 어땠어요? 빠치콘 읽고 싶어져요. 그럼 1시간 읽고 덮어둬도 그 다음날 또 읽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어떤 소설은 읽고 나면 앞에 뭘 읽었지 하고 잊어버리는데 재미난 소설은 앞에의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냥 요즘에 그 2세들 뭐 1.5세들이 쓴 거를 영어로 쓴 거를 보면서 제 판단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 읽고 싶어지고 음, 안 잊어버리면 잘 쓴 글 아닌가.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그게 이제 그 좋은 소설들이 가진 그런 특질이지요. 읽고 싶고, 또 어떻게 돼갈 건가. 그런 그 궁금하고. 그러니까, 서스펜스를 항상 두고, 그게 이제 네. 소설의 기법 중에 하나죠. 이광욱 음. 박사 파친코를 영문으로 읽었어요? 저 번역된 거,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었어요? 영문이요. 저는 번역된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음. 오케이. 예.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문학 공부를 하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근데 예. 정말 좋은 소설 이런 걸 많이 읽는데 그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이 공부하고 테스트 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 이게 책을 이렇게 재미로 읽는다 그런 거를 한 최근 한 10년 동안 재미로 읽는다 그런 거 했지. 그 전에는 그냥 아주 테스트 하기 위해서 뭐 종합시험 치기 위해서 읽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작품들은 좋은 기억으로 읽은 게 없어요, 그냥. 저희도 전공 책 읽으면은 재미없어요. 예. 나도 지금 10개 그 한국 소설 중에서 꼭 그 내용을 알고 읽은 건 아닌데 들었어요. 저는 파친코를 읽진 않고 들었어요. 예, 음. 내가 한테는 벌써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직 한 권을 들었는데 그것도 어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3년 전에 10월 8일 날 제가 그 이민진 작가를 예일 대학에서 만났어요. 만나는 그 오케이전이 생겨 한 달쯤 전에 그걸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9월 초에 내가 10월 이제 8일 날 이민진 작가를 예일 대학에서 만난다 하는 거를 알고는 내가 그러면 파친코는 적어도 읽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음. 파친코를 우리 집 사람이 몇 년 전에 사다 놓은 거를 그때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챕터 1을 읽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린 것 같아. 음.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달 만에 이 책을 다 읽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거 저 오디블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차차 재미가 있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한 2주 만에 다 들었어요, 그거를. 예? 다 들었어. 그리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 아까 이강욱 박사 말한 식대로 음. 내가 듣는 거를 멈출 수가 없었어. 하루에 어떤 때는 뭐 몇 시간씩 듣기도 해서. 그래서 음. 다 듣고는 가서 정말 이민진 작가를 만났어요. 이민진 작가는 예일대학 출신이에요. 예일에서 거기서 아마 디파트먼트 히스토리인가 뭐 그런 걸 전공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로스쿨 간 이제 학생인데 그때가 지난 3년 전이 이민진 작가가 30년 만에 캠퍼스로 돌아오는 홈커밍 하는 날이야. 왜 홈커밍 하는 날인가 하면은 예일 대학에서 이민진 작가가 대학생 언더그래주일 때 처음으로 한국말을 그 언더그래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30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예. 가서 이제 이민진 작가가 그 게스트스피커로 와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예일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일어난 일, 특히 파친코를 어떻게 쓰게 됐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3학년 때인지 언제 이제 점심시간에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갔더니 그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 가서 얼마 동안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 느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 세미나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가 얼마나 학대받으면서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자기는 여기서 한국서 나고 여기 와서 쭉 살았기 때문에 제일교포가 있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러고 음. 살았는데 그런 이제 선교사들 통해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이상한 일이 저런 이 세상에 저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픈 투비 이 이민진 작가가 결혼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아. 사람하고 결혼했어. 음. 그리고 파이낸스 전공한 그런 일본 사람인데 음. 그 이제 이민진 작가는 로스쿨 나와가지고 로를 프랙티스 하다가 이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거를 스탑하고는 그때부터 작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리어스하게 작가 라이팅 하는 그 시리즈를 뭔가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동안에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 5년을 살았대요. 그 5년 동안 살 때 생각이 딱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일교포가 고통받고 산다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직접 저 인터뷰를 제일교포들을 몇백 명 인터뷰를 시작했대요. 음.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게 아까 이광욱 박사 뭐 그런 이제 커멘트를 하셨는데 그 나중에 제가 딴 인터뷰한테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파친코에 쓴 센텐스마다를 다 백업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저 인터뷰를 한 기록이 다 있다 이거야. 예. 그러면서 어떤
센텐스도 다 자기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화 같은 거를,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이제 픽션화 시킨 거야. 예. 근데 어떤 인터뷰 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 인터뷰할 때 일본말을, 그 제일 배고프가 일본말 할 텐데 어떻게 인터뷰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당연히 일본말 뭘 잘 못한대. 남편이 일본 사람이지만 통역을, 예? 그러니까 일본말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 이제 이민진 작가는 한국말도 못해요. 아까 6살, 7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말 랭귀지를 로스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랭귀지를 건너뛰면서 인터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인터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받침거를 읽고 가가지고는 내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그 아까 이민진 작가가 이제 그 자기 쭉 자기 라이프나 받침거를 어떻게 쓰게 됐다는 걸 한 다음에 이제 오디언스들한테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조금 전에 왜 우리 전항이 설명한 그 주인공 이름, 순자, 선자. 거의 나는 선자라고 들었는데 선자의 고향이 부산의 영도예요. 영도. 영도섬. 영도. 그게 이제 그 순자의 고향이고 그거 이제 앞에 뭐 한 몇 챕터가 그 이야기가 쭉 아까 그 한순이랑 연애하는 거 그런 게 다 그 영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민진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하고 영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도를 어떻게 픽업했습니까? 그 주인공의 고향이. 그렇게 물었더니 이민진 작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영도에 가본 적도 없고 영도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대. 아무런 인연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영도를 픽업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영도가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였대. 말하자면 빈민촌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가 픽업을 했을 뿐이지. 그러고 상황을 쭉 보고는 픽셔널이즈 한 거야. 예. 근데 저는 왜 거기에 관심이 있었느냐? 저는 어릴 때 영도에 가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난을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음, 몇 달 살다가 부산으로 왔는데 거기 부산에서 처음 산 것이 아까 그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거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영도에서 저희가 몇 살을 살았어. 그래서 내가 책을 처음 읽다 보니까 영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하고 이게 커넥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민 작가도 무슨 그런 인연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쓴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 답이 자기는 영도에 가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작가들이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아무 가보지도 않은 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거기에 그때는 영도 다리가 없을 때야, 이 소설은. 영도 다리가 없어서 페리로 왔다 갔다 부산하고 무슨 페리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쓴다니 참 정말로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3년 전 이야기예요. 예. 그 미국 소설가 중에 예. 스티픈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스티픈 크레인. 그 사람은 그 레드 배지 오브 커리지라는 그런 그 아메리칸 시빌 워에 관련된 그 전쟁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예. 묘사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가 라이팅이라는 건 탤런트입니다, 이게. 이거는 또 한 실화를 딴 분들 이야기하실 게 없으면은 딴 분들 뭐 질문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비슷한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IBM 다닐 때 저랑 굉장히 가까웠던 미국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뭐 이 테크니컬한 라이터였어요. 큰 핸드북 같은 걸 에디팅하고 하고 그 그 사람 저 실명을 말해도 되는데 이광욱 박사는 알 수도 있는데 칼 프리처라는 사람이에요. 그 피지컬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IBM 펠로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핸드북 오브 우리 전공적으로 핸드북 오브 뭐 타이틀도 잊어먹었네. 뭐 그런 핸드북까지 에디팅하고 이제 저보고 한 챕터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챕터를 쓰는 동안에 가까워 친구가 됐는데 자기가 리타이어 한 다음에 소설 쓰는 게 골이래. 그래서 지금 쓰고 있대. 그래서 무슨 음, 소설을 쓰냐 그랬더니 모스크바의 그 스파이들이 모스크바에서 지금 활동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대. 그럼 당신 모스크바 가봤냐? 그랬더니 이민진 작가처럼 자기가 모스크바 가본 적도 없대. 근데 그 서브웨이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거를 다 뭐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대.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참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제가
딴 그 전에도 벌써 이민진 작가 만나기 전에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예. 이 소설이 그 파친코가 예. 역사 소설로 분류될 수가 있거든요. 히스토리컬 나블로서. 근데 본인은 그렇게 클레임을 해요. 그 예, 예, 이민진 예. 작가는 그런데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 역사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예, 경우는 어시스턴트를 하여해 가지고 역사를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지. 그 미국의 몇십 년 전에 나온 역사 소설인데 캘리포니아 골드라는 소설이 캘리포니아 골드. 그 존 제익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굉장히 길어요. 한 뭐 이 정도 한 1000페이지 아마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젊은 그 가난한 어, 백인이 캘리포니아까지 걸어가요. 펜실베니아에서 캘리포니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여자 저런 여자도 만나고 배신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건 뭐 통속 소설이니까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돈을 엄청나게 벌고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얌전한 여자하고 결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이제 책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한 3,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부록이 붙어요. 부록. 밴드에서 붙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여해 가지고 리서치한 거,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알지. 골드 러시에 대해서 그 리서치한 거 그거에 대해서 거기 많이 써놔요, 거기다가. 예. 그 민진이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예. 자, 어떻게 더 질문들 없습니까? 우리 지금 유일한 기회인데 이렇게 네, 예? 이거는 좀, 영문학하고 이러신 분 만나가지고 예? 그거를 소설 같은 거를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 설명할 수 있는 이창래 기회. 작가님이 질문하신대요. 이청래 아하, 작가님. 이 질문은 조금 다른 건데요. 예, 예, 요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지금 대단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요즘 뭐 어떻게 듣기로는 소설 같은 것도 줄거리를 그냥 이 얘기만 해주면 다 예. 그냥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문학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AI 챌린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끝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영문학이?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자존심은 상당히 셉니다. 네.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렇게 한두 문장 이런 그런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설 자체를 이렇게, AI 도움을 받아 쓴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언제 또 어떻게 발각될지 몰라요, 그거는. 아니 근데 뭐 그 AI가 썼다 그래가지고 재미만 있으면은 독자들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수가 많이 팔리면은 예, 갈- 근데 AI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얘가. 굉장히 예, 스마트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합니다. 예. 시 같은 것도 잘 써요. 예. 너무너무 잘 쓰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그 스마트해요, 애들이. 근데 제 아까 그 영도다리 이야기하셨는데 영도다리 같은 것도 아이한테 부탁하면은 예, 가보지 않은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더 그렇지. 정확하게. 예, 젊은 교수, 제 밑에 있는 교수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애들이 이제 7, 8살 된 애들이 있는데, 밤에 이제 AI한테 물어봐, 챗GPT한테 물어봐. 야, 너 이러이러한 거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 하나 만들어내봐라. 그럼 만들어내줘요. 그러면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알지. 그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냥 머리 짜내가지고 호랑이 얘기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제가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한국 뉴스인데 그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그 공공 도서관에서 작년에 구입한 책에 뭐 몇 퍼센트가 AI가 다 출판한 책이래. 어, 그 정도로 시리어스한 것 같던데요. 예, 어. 예. 그러니까 이 소설 쓰는 거는 예, 정말 AI한테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한 150페이지 소설 쓰는 거는 문제 없죠. 그건. 왜냐하면 어떤 줄거리를 딱 주면은 그거 쓸 수 있어요. 아니 애들이. 뭐 150페이지나 아까 말하는 뭐 1000페이지짜리 쓰라 아주 힘든 소설 예를 들면 뭐
율리시스 같은 소설을 써라. 제임스 조이스의 그런 아무도 읽어도 이해 못할 정도로 힘들게 그런 소설을 써라 그러면 뭐 AI가 사람보다 비슷하게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의 레퓨테이션에 생각을 합니다. 예? 오케이. 앞으로 레거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학생들 페이퍼 쓰는 정도면 되면 모르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소설 쓸 때 쓰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발각될지 몰라요, 나중에. 아니 뭐 발각되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사람하고 AI하고 컴피티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 쓴 소설이 더 재미있냐? 예. 아, 아. 그렇게 아, 되면은 예, 재미로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재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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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호랑이 나오는 그 이세가 쓴 책 하나 읽었어요. 그것도 되게 호랑이 나오는 재밌었어요. 호랑이 예.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비스트 오브 리들랜드라고 김주혜 2세인가 1.5세인가 어렸을 때 왔을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그러니까 비스트 동물, 비스트 오브 리들랜드 이게 한국이거든요. 알지. 한국을 배경으로 뭐 1910년대인가 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인데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 호랑이 잡으러 다니고 호랑이 피해 다니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알지. AI가 이렇게 엄청난 그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예, 얘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합을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없죠, 그게. 예. 예. 그래서 오서를 뭐 예를 들면 뭐 챗GPT 5라든지 뭐 5, 뭐 플러스라든지 해가지고 나오면은 예. 뭐 치팅하는 게 아니니까 AI가 썼다는 거를 예? 근데 결국은 독자들이 이게 재밌냐 없냐 또는 이게 음, 뭐 유스풀하냐 그렇지 않냐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예. 할 근데 이제 테니까 참 문학에 있어서 이렇게 표절이라서 표절 예, 있잖아요. 표절 예, 한번 걸리면 이게 평생 뭐 죽어서도 이렇게 그 안 지워집니다, 그게. 알지. 표절 논쟁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어, 아니 그러니까 AI가 표절한 게 아니고 지가 크리에이션 했다 그러면은 뭐 예. 예, 근데 예, 저도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가 크리에이션 했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와요. 또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보니까 알지. 자기를 크리에이터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시를 쓰는데 예, 아,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쓰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링크드 버스라고 그래서 렌가 링크드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다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순번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세 줄씩을 쓰는 거예요. 세 줄, 두 줄, 세 줄, 두 줄. 그렇게 해가지고 36 스탠자가 되고 100 스탠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놀이에요, 놀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은 야, 챗GPT 네가 내 컬래버레이터가 돼가지고 나하고 한번 한번 같이 써보자. 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시를 쓴 게 있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예, 제가 여섯 스탠자를 쓰고 AI가 여섯 개 스탠자를 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AI 좀 고쳐줬어요. 제가 야 이거 좀 안 좋다. 이거 좀 고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퍼블리시를 했거든요. 퍼블리시 알지. 했는데 자기를 내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양심적으로 너를 내가 코오스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아, 그렇게 하면 안 그래?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 네가 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할까? 그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알지. with the assistant AI 근데 AI가 스탠자 몇몇몇몇을 썼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퍼블리시를 했거든요. 알지. 예. 그거 질문하니까 그 바이오에 우리 전한이 하이쿠라는 무슨 그 시를 썼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하이쿠. 하이쿠는 그 일본의 그 시조와 같은 겁니다, 이게. 예, 예. 그, 그걸 어떻게 그런 거를 쓰기 시작한 동기 같은 거라든지 그 뭐 그게 동기라는 거는 있습니까? 이제 제가 1999년에 이제 이 학교를 오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필수 과목이 하나 있어요. 월 문학 세계 문학이라고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거 2학년 과목인데 제너럴 에듀케이션 과목인데 거기 그때 이제 저 저희 텍스트북을 보니까
일본의 하이쿠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 줄입니다, 세 줄. 영어로 쓸 때는 세 줄로 써요, 대개. 근데 세 줄로 쓰는데 굉장히 쉽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있을 수 있겠다. 저 이제 문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으로서 뭐 나도 시인 좀 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소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싸구려처럼 보이고 시인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좀 멋있지 않을까 이게 더 로맨틱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소설 가면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고 시인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래서 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시인이 돼봐야 되겠다. 근데 시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이쿠를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세 줄 딱 쓰고 시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이쿠를 영어로 쓰세요? 일본말로 영어로 쓰세요? 쓰죠. 영어로 한문으로? 쓰죠. 영어로 예. 쓴다. 그럼요. 아이씨. 예. 예. 그 하이쿠라는 게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 미국에서 그 하이쿠 잡지가 몇 개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 마든 하이쿠하고 프라그 파운드라는 그 두 개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거기에 저널에, 매 호마다 한 150편 정도 실는데, 서미션이 한 8천 개가 돼요. 그럼 그 중에서 150개를 뽑는 거예요. 아이씨. 그러니까 좋은 작품도 많이 이제 리젝트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고 이렇게 그, 그런 웹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이쿠를 쓰는지. 간단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게. 아까 8천 저 하이쿠를 쓰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거 세계에서 다 와요. 이건 세계에서 하이쿠는 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아이씨.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쓰기가 쉬우니까 세 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이쿠 인구가 많은 데가 좀 인디아가 많고,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 쪽에도 많고, 스코틀랜드라든지 잉글랜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스위tzer랜드 제가 그 문예지를 몇 개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켄토스하고 그다음에 Fireflies Light 그 두 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시를 많이 쓰는데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저는 이제 한 60% 정도 억셉트하고 씻는데 참 그 굉장히 그 인기가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본이 또 이렇게 전범 국가 아닙니까? 전범 국가 해가지고 자기들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가지고 하이쿠를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근데 컴피티션도 많이 주고 오리지널한 하이쿠는 일본어로 씁니까? 한문으로 씁니까? 일본어죠. 일본어죠. 일본어. 예. 오케이. 일본어고 가끔씩 그 한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일본의 하이쿠는 그것도 제가 이제 뭐 컴피턴스 에어리아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죠 논문도 내고 일본의 하이쿠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양에서 쓰이는 하이쿠들은 복잡합니다, 이게. 상당히 아리까리하고, 심플한 면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일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좀 단순한 거. 요즘 영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책을 읽질 않아요. 음, 어린애들이 책을 읽지 음, 않기 때문에 음. 영어는 하지만은 문학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뭐 요즘 뭐 자기들이 말을 줄여가지고 이상한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를 막 사용하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애들한테 더 쉽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앞으로 영어라든지 한국 국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애들이 예. 책을 읽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무슨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숏, 이렇게, 숏. 음, 음. 유튜브에는 예. 숏.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영문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은 어떻게 어, 앞으로 영문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을 좀 했는데 한국은 저도 뭐 한국하고 걱정이 조금 많죠. 한국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제 뭐 저 유학 동기들도 여러 학교 가 있고 근데 명문 대학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명문 대학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문학 따지고 무슨 영어 막 과 이름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식으로 막 바꿔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거 어필하는가 봐요. 학생들한테 실용적으로 해야.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한국이 또 이렇게 미국은 뭐 저도 경제는 잘 모르지만 미국은 좀 아직도 좀 탄탄하잖아요.
잡도 많고. 근데 한국은 잡이 많지 않으니까 좀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그게 상당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먹고는 사니까 뭐 이렇게 대학 그 디그리를 가지면 그래서 영문과도 인기는 없죠. 저희 학교 같이 작은 학교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명문 대학 같은 이런 데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같은 데는 영문학과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미시간 이런 데는 뭐 명문들이니까 인기가 있는데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티칭 주로 하고 이런 학교들은 주로 뭐 교육학과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은 그렇게 인기가 별로 많이 없어요. 네, 그래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 20명 그 대학 그 전공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르치는 게 주로 이제 교양 영어라든지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가르치고. 그런데 한 15명, 20명은 항상 있어요. 근데 걔들은 정말 문학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어. 그래서 어 저는 뭐 제 제자 3명이 지금 소설가로 등단을 했고 정말 보람 있죠, 그런 거는. 정말 얘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라이팅 쓰는 거 좋아하고, 저는 라이팅 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이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추천서도 써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세계문학을 제가 가르치는데, 온라인만 가르치는데, 요즘 미국 애들 또 이렇게 단어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목 이름이 World Literary Types입니다. 세계 문학의 유형. Literary, 그게 중간 단어인데, 페이퍼에 보면 어떤 애들은 World Literacy, World Literacy Types라고 써요. Literacy하고 Literary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래도 뭐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뭐 상당히 활발하죠. 이런 문학 활동이라든지 출판사가 우선 잘 돼 있고 또 이 책 읽는 층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goodreviews.com 그런 데 아시죠? goodreads. 거기 보면은 그 책들이 나고 책들에 대해서 카멘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독자들 카멘트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책 읽는 사람들 아직도 많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예, 미국이 참 디클라인 하고 있지만 그런 탄탄한 그런 기반이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수학을 전혀 잘 못했고 산수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공계 스템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로켓을 만들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는 이제 문화하는 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이렇게 뭐 그럭저럭 월급은 나오니까 어누이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사는데 저 같은 사람들 삶은 세상이 발전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로켓을 만들며 어, 그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머리를 만들며 누가 할 거냐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스템을 하시면서도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의 휴먼 네이처를 이해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문학이다. 문학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소설이라는 거는 다 꾸며낸 얘기거든요. 꾸며낸 얘기. 메이드업 스토리예요. 그러나 메이드업 스토리라는 건 모두 현실의 개발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현실을 알고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알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려면은 문학 소설을 읽으면 돼요. 뭐 신문을 읽어도 되지만 소설 읽는 데 좀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 유형을 알았고 너무나 많은 인간의 컬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그럭저럭 문학 교수로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That's good. 예, 예. 좋습니다. 자, 어떻게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제 우리 포럼을 최영구의 박사. 예, 예. 제가 전 사실 저 대학 다닐 때라든가 한국에서 그다음에 미국 와서 유학할 때라든가 그 소설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친한 친구들이 그 소설책을 끼고 다닐 때, 야, 이거 전공 공부하기도 힘든데 무슨 소설을 저렇게 재밌게 읽을까 하고 그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한 1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 산 지도 오래되고 이렇게 미국 문화, 그런다 해서 미국 사람, 미국인과 미국 문화, 미국 사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유학할 때 그 저 처음 지도 교수님이 언어학을 하셨는데 언어학 쪽에 굉장히 하시고 이제 그 배경은 영문학이었는데 영문학, 언어학,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이제 오신 분인데 제가 하여튼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 유학할 때 질문을 했었어요. 교수님, 저기 저 미국, 그다음에 미국 사회, 그다음에 영어가 참 힘든데 그 어휘라든가 이런 거 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러면 답은 하나다고 당신도 그걸로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서 소설을 틈틈이 좀 읽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관심 있었던 게 그러면 미국 작가 중에서 그런 것을 가장 극명하게 그런 색채를 나타내고 그 읽으면서 뭘 좀 그런 아까 그 미국과 미국인 사회, 문화, 언어, 그다음에 뭐 방언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이제 그 스타인백을 읽기 시작했는데 교수님 의견으로 해서는 그 특히 미국 작가 중에서 우리가 읽으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작가들이 좀 그 리스트가 있나요? 이렇게 좀. 정말 좋은 책들은 많죠. 좋은 책들은 많고, 제가 볼 때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나블스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리안 아메리칸 나블스. 그존 스타, 최 교수님은 벌써 존 스타백의 책 한 권 쓰셨어요. 최 교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컴퓨터 사이언스지만 정말 인문학적인 그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소양도 많으시고 시도 쓰시고 번역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그zem플러리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어, 한국계 작가들이 쓴 작품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게 릴레이터블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어, 음.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니까 좀 그런 거를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존 스타인백 같은 경우 뭐 좋죠. 좋고 문체가 좀 쉽고. 예. 근데 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츠제럴드의 The Great Gatsby, 그 1920년대 재즈 에이지에 관한 그 소설이거든요. The Great Gatsby. 네. 아주 좋은 작품이고 영어도 아주 스탠다드하게 쓰여 있고 메시지도 좋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네브라스카에서 박사를 했는데 거기가 그레이트 플레인스입니다. 그레이트 플레인스. 미드웨스트지만 거기서도 아주 그냥 아무 사람이 거의 안 사는데 거기를 배경으로 한 그 작품들을 쓴 작가가 있는데 윌러 캐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ather. 윌러 캐더. 그 사람이 쓴 대평원 소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y Antonia. Antoni, My Antonia. 그리고 이제 O Pioneers. 끝에 액센트 엑스칼레이션 포인트가 있습니다. O Pioneers, My Antonia. 저는 이제 네브라스카를 배경으로 한 건데 그 소설 읽으면서 정말 눈물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예.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관련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설도 좀 촌스러운 시골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고 윌라 캐드라는 사람은 문체가 아주 고전적이에요. 그게 막 이렇게 함부로 안 쓰고 아주 고전적이고 우아한 그런 문체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추천을 할 만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파퓰러한 작가들 중에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존 그리샴. 존 그리샴이라고 미시시피 출생인데 존 그리샴 이 사람이 쓴 소설은 아주 좀 쉘로우한데 아주 클린하고 좋은 메시지가 그 사람이 베프티스트예요. 침례 교인인데
저 소설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좋은 내용이고 읽기 쉽고 그 다이얼로그가 아주 많고 그래서 그 파퓰러 작가 중에는 그 사람을 제가 좀 레코멘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음, 제임스 패터슨 제임스 패터슨도 좋고 존 제익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캘리포니아 골드 썼던 역사소 썼던 그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이 대중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고 릴레이터블한 그런 소설들 많이 써요. 그리고 너무 디프레싱하지 않고 이 문학에서는 시리어스 리터처하고 엔터테인먼트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파퓰러 소설들은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요. 아주 단순하고 이렇게 좀 깊이가 별로 없지만 재밌는 그런 소설들. 근데 그런 거 엔터테인먼트로 쓴 소설들이 글도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존 그리샴은 아주 좋은 작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다음번 저 스피커가 또 이창래 작가. 뭐 하나 쓰셔야 되겠네요. 네, 토픽은 사이언스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우리 이제 시니어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 달이죠.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오늘 이제 12월 1월 말에 1월 20 며칠이었죠?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1월 29일. 1월 29일. 오케이. 네. 그때 우리 이창래 박사님이 이제 포럼 스피커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존한 네. 세인 루리에스 앞으로도 종종 우리 저 포럼 시리즈에 오십시오. 그리고 또 카우파의 멤버들 더 스피커로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내년 프로그램 이제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스피커들 좋은 스피커들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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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예.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